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운대구 을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 살펴볼 해운대구 을 선거구에는 반여 1, 2, 3, 4동, 반송 1, 2동, 그리고 재송 1, 2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운대구 갑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발전과 또 오랜 수건 사업인 센텀 2지구 개발이 핵심 과제입니다. 어떤 후보가 해운대구 을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2명의 후보들이 참석했는데요.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총 3번의 공통 질문과 3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이 경과하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자리의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안에 유권자분들에게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해운대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저 윤준호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보궐로 당선된 후 지난 1년 9개월간 저는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뛰었고 그 결과 센텀 2지구를 출발시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꿈쩍도 않았던 재송, 반송의 드디어 그 변화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해운대의 균형 발전을 넘어 부산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해운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 을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미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위대한 우리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과 인내로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국민이 평안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김미애 17에 부산에서 공장 노동자를 시작으로 야간 대학에 들어가 30대 변호사가 되어 16년째 줄곧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남다른 경험, 열정, 전문성 그리고 추진력은 할 일 많은 우리 해운대 을 지역의 참신한 일꾼,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가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듣고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네, 자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통 질문은 김미애 후보, 윤준호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께서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제시한 여러 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먼저 미래통합당 김미애 후보 발언해 주시죠. 저의 공약의 핵심은 떠나는 해운대에서 다시 돌아오는 해운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개선, 주민 소통 강화로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반송반여, 재송동을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제2센텀 완성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법률, 행정, 교육 전문가인 제가 똑부러지게 추진하고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스마트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등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겠습니다. 개발 수혜가 주민들께 최우선으로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인재 개발원 유치로 이뤄내겠습니다. 레이저 조각기, 3D 프린트 등 이용한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미래 창의센터를 조성하고 영어 도서관, 외국어 체험 학습실을 갖춘 글로벌 외국어 센터도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대를 글로벌 미래 교육 특구로 지정하여 교육 중심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흙, 모래, 나무, 바람이 있는 자연 친화적인 꿈의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한진 CI 부지에 지역 주민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해운대는 사람이 떠나는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을은 그 결과 지역의 학교 2개가 폐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다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에게도 2분 드립니다. 예, 재송, 반여, 반송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면 사실 마음이 짠합니다. 해운대 동서 균형 발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 공약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 추진, 그리고 해운대 구청 이전, 해운대 터널 건설, 그리고 도시명 숲체험 조성, 도시 재생 사업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대 수목원 완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 사업을 추진하여 1년 9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3월 29일 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센텀 2지구 내에는 관련되는 기업이 1000에서 1200개 정도 관련된 기업이 오고, 그쪽에 조성되는 일자리가 한 84,000개 정도 됩니다. 84,000개에서는 저는 우선 채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부산시장이 조례로 충분히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0개, 13,000개 정도 우선 채용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재송, 반여, 반송에 지금까지 30년간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환경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직업적으로 반송 중학교, 반여 초등학교, 기술교육원, 영산대학교 4곳에 재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온 1000여 개의 기업들과 MOU를 부산시가 맺게 해가지고 4군데서 철저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맞는 일자리들을 15% 우선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핵심 공약들은 본본부를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호 토론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상호 토론은 주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 위축 그리고 수출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두 후보께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시되 상대 후보자의 발언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 비방 또는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가 중도에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은 후보당 5분이고요. 이번 토론은 윤준호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 반발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전 세계 포번, 전 세계 모험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한다면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김 후보는 본인의 SNS에 국민들에게 5만 원, 20만 원, 그리고 50만 원, 100만 원 주면 나아지는 게 있나? 한 번 지급하는 걸 얼마나 효과 있겠나 싶다. 국민 기본소득이건 재난소득이건 깊이 생각 좀 해보자고 평가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반대를 표방한 바 있는데 현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셨나요, 끝까지? 그러면 제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현장에 다니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본 사람입니다.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제 취지는 그 어려운 분들에게 바로 즉각 지급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맞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잠깐만. 또 하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업은 운영 자금을 이 순서는 지원하는 후보님 잠깐만 제가 이제 네.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금 후보님의 SNS 내용들은 국민 기본소득, 재난소득 이 부분에 반대를 표명한다는 그런 내용들 제가 좀 이해를 하고 그 후보님 입장하고 지금 그 후보님이 지금 속한 미래통합당의 대표분들의 이야기들하고 좀 정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현금 살포다 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후보님하고 또 그쪽에 그 미래통합당 대표분들하고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그 침체된 서민 경제를 볼모로 한 그 자신의 선거에 맞게끔 유불리를 조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그 미래통합당이다 합니까?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계속 그 발목 잡고 정부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이거 찬성을 한다든지 지지를 한다든지 일을 하게끔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김미애 후보님이 여기에 대한 왜 그렇게 하는지 본인 입장하고 당 입장이 다랐을 때 김미애 후보님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재난구호 원칙은 3가지입니다. 실효성, 신속성, 차정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계층이 지금 힘든데 힘들고 나서 망하고 나서 지급하겠냐. 그분들에게 지금 즉각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올해 512원 중에 슈퍼 예산 거기에서 100조 원을 가져다가 먼저 지원하라는 후보님 겁니다. 가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가면은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까? SN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5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주면 나아 있겠나는 것에 대한 깊이 생각해 보자는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이거 재원 마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서민들이 경제가 이런 코로나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정부가 일정도 책임을 지고 좀 강력하게 좀 집행을 해가지고 서민 경제 나갈 수 있도록 모금 담화를 주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보면 계속 갈질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그런데 최근에 또 한교안 대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다 최근에 또 보면 어저께 보면 50만 원 개인별로 또 50만 원 줘야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재원 마련이 어렵다 없다 그렇게 또 논쟁을 하고 이거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걸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뇌를 거듭하고 즉각 필요한 계층에 즉각 지급하고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확고한 방안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또 수립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덥석 내지르는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보님은 지금 한교안 대표님이 그 말을 갈짓자로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가면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난기금을 이야기하실 때 왜 찬성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마지막에 그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윤준호 후보 5분의 주도권 시간 다 소모하셨고요. 다음은 김미애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진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민간 업체들, 세계 표준이 된 드라이브스루 검사, 마스크 판매를 제한한 약사,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2월 19일부터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모임은 취소되었고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혹할 만큼 스스로를 가두었고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어떠하며 공무원들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박수를 받는다면 바로 이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과 거리 두기를 확실히 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으며 또 중국도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상대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은 지금 일본하고 미래통합당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사사건건 발목 잡고 지금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저리 많은데 미국을 지금 봉쇄하자는 겁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계속 순환이 되고 호환이 되는데 뭘 그 봉쇄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정부를 믿고 정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지혜를 먼저 줘야 답변 되는데. 기회를 30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일본에 즉각 대응하고 지금 우리가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들은 조기 차단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 코로나 주범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도 애초에 정부가 잘 대처했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 잘못해서 국민들 힘들어하는 거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정치 신인은 제가 이래야 할진데 현역이신 후보님은 더 할 거라고 여깁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오만함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해운대 유동인구는 코로나 확진자 이전에는 약 3만 명이었는데 이후에는 8천 명으로 71.35% 감소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소비를 줄였다는 방증이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 코로나 한파로 식당,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여행사 등 택시기사까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분들도 걱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책과 경기 활성화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재원을 올해 예산 중에 20%를 땡겨다가 바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각종 세금들을 유예 감면하고 최소한 세금 납부를 6개월 이상 유예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미래통합당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제 생각을 말할 때마다 당에 확인받고 하진 않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경험, 지역 주민을 보면서 느낀 것을 가지고 SNS에 제가 하는 거지만 큰 틀에서는 책임지는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바로 어려움을 풀어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코로나가 지나면 경제 코로나가 올 거라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해 주시죠. 네. 아까 30초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것을 속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 자금을 바로 지원해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님 좀 우리 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씩 전부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김미애 후보 주도권까지 사용을 하셨고요. 일단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상호 토론 순서가 2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해운대구는 경제, 문화, 인프라 등 많은 분야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센텀 2지구 개발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는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덧붙여서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먼저 김미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해운대구청 1층 로비에만 가봐도 지역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해운대 시미경과 12개 대표 축제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반송반여 재송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해운대 을 지역의 실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반여 3동과 반송동에는 학교가 하나씩 폐교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많이 고민했고 그 결과를 공보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불균형은 반송의 의료복지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골든타임 내에 갈 수 있는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유치해야 되겠으나 그 전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9 안전센터에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늘리고 종합병원과 MOU를 체결해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운대를 글로벌 미래교육특구로 지정하고 미래인재개발원을 유치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윤준호 후보랑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제가 참 죄송하게도 과거에 전 국회의원, 구청장님들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송과 해운대 우동을 연결하는 해운대 터널 건설, 해운대 신청사를 제송도로 이전하는 것, 제2센터 완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반송동, 반여 2, 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해운대의 주거 환경도 개선시키겠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 주거, 이러한 주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질 높은 삶을 우리 지역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김미애가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준호 후보에게도 2분 드립니다. 예. 제가 재송동에서 27살 때 그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재송, 반여, 반송의 어려움들은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제가 3번 떨어지고 합쳐서 4번 떨어질 동안에 새벽길 다니면서 뭘 고민했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1년 7개월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센텀 2단지의 개발입니다. 센텀 2단지의 그린벨트 해제로 비롯되는 그 수혜들을 이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자는 것들입니다. 3월 26일 날 우리가 큰 일을 해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업이 1000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84,000개 들어옵니다. 그 84,000개에서 저는 우선 채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장님만 결심하면 조례에서 특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송, 반여, 반송의 주민들이 반여 초등학교, 반송 중학교, 기술교육원, 영산대학교 내에 그 들어온 기업에 맞는 맞춤식 인재들을 먼저 교육시키자는 것들입니다. 그거로서 우선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15%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숲체험원이 있습니다. 장산 40만 평, 거기에 우리 명상센터라든지 수목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휴양 벨트를 한다면은 1차 산업, 즉 다시 말해서 1차 숲을 관계로 장산을 관계하는 그 산업과 4차 산업의 메카, 제2센텀 시티에 비롯되는 고용, 이런 것이 어우러진다면, 시너지를 낸다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에게 꼭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대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희 선거 공보물에 자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한 두 분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또 보충 질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주제가 없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또 사회자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십사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미애 후보에게 5분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게 나라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 사태 촉구와 조국 수호로 철저히 나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는 가장 잘못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분열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이란 인물의 삶을 보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온갖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불법 의혹이 판을 치는 그야말로 가면 쓴 소수 특권층의 무소불위를 보았습니다. 윤 후보님은 작년 9월 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 검찰을 향해서 조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도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재판의 내용에 저는 충분히 그 설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본다면은 충분히 설명을 다 할 수 있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이 지역 발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재송, 반여, 반송에 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은 뭐고, 그다음 지혜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 가능하면은 이런 공론의 장들이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그 외에 기타 본주로 안 나가는 그런 좀 상호의 그 조금 그런 예의를 좀 갖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게다가 법무부 장관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관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청문회도 하는데요. 그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역 발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동네 일, 지역 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뭔가를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누리는 특혜와 반칙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라고 보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지역 일과 나라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주된 관심들이 조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제 개인 생각에는 이런 시간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좋겠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조국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후보님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살아있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그대로 두자는 겁니까? 잠시만요.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마구 지금 해집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수처법 도입하고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가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정, 불법, 공정, 정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 저는 부모 찬스 없어도 스스로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로 활동하면서 정시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하고 지원 서류를 연구 보관토록 하여 불공정한 입시를 바로잡고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시 공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든든한 백이 없어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꾸고 노력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 기회평등, 과정공정이라고 외쳤지만 현실은 본인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작년 10월 3일 광화문을 덮쳤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께 미안해하지 않고 조국 개인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울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윤준호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예. 김미애 후보님은 여성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김 후보님은 부산일보 기고문에서 아동 포르노물 소지죄도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신 바 있고 최근 3월 25일 블로그 글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입법기관이 되고자 하는 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좀 질문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교안 대표의 호기심 발언에 대한 논란이 사실 뜨겁거든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는 N번방 입장자, 즉 성폭력 범죄 가담자에 대해 호기심이 간 경우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N번방에 입장하려면 메신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송금해야 합니다. 명백한 성폭력 범죄 가담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옹호를 하고 있거든요. 김 후보께서는 황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분이 그 다음에 해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언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법률가는 항상 경계에 대한 면이 또 있습니다. 법원 형평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소지자도 음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후보는 정치하기 전과 입장이 좀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질문 취지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본인이 강조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그 부분인데, 이제 황 대표님 비롯한 지금 이제 김 후보님이 지금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철학에 대한 문제들이요. 개인 철학이 달랐을 때의 황 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비상식적인 인식이 또 있거든요. 또 보면 또 뭐 엄청난 겁니다. 지난해 6월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 춤으로 세간이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황 대표님은 더 연습에 공연단 만들려는 격려를 했습니다.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것도 문제 있고 지금 것도 문제 있는데 그건 김 후보님이 살아오신 그 역정하고 제가 볼 때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정당에 가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명쾌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 정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당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유한국당을 택했을 때는 강령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제대로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 민주당에서 전신에 미투 때 가장 많은 가해자가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네, 주도권을 윤준호 후보가 갖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양보를 해드렸으니까. 근데 또 지난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당의 문화입니다. 당의 문화. 당의 문화가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들은 흐르는 그들의 정당의 그 큰 줄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정면 배치되고 있고 거듭갈수록 거기에 후보님이 계속 자기 소신보다는 당의 방침에 가지 않느냐는 그 세간의 우려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 이런 예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9월 정감윤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좀 깜짝 놀랐어요.
후보자가 미혼인 줄 알면서도 출산율 문제를 제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달라. 이 국회 보위상까지 하신 분의 반응이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님이 본인이 핵심 가치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래통합에 들어와서 제대로 일이 가능하겠냐? 저는 그 당에서 정치를 하는 거 보면은 정면으로 배치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목소리에 따른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상호 토론 마쳤고요. 여러분은 지금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운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9%이고 청년 실업자는 38만 1,00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또한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등 직업 안정성이 부족하고 청년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취업 준비생도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청년 실업 장기화로 사회의 성장 동력마저 약해지는 현 상황에 대해 두 후보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당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고요. 먼저 윤준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세계 경제가 사실 무척 어렵죠. 팬데믹 선언과 함께 수출, 수입 이 양 부분이 빌상이 걸렸고 소비 위축까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글로벌 리더십을 한 5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대학생들하고 계속 호흡을 해왔던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청년의 삶 개선 방향이라 해가지고 3월 26일 날 13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182개 사업, 즉 다시 말해서 22조 3천억 정도의 예산 지원 계획이 있고요. 그건 기존의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생활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주거, 교육 4대 분야의 사업까지를 사실 대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체감도를 고려한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제가 있는 해운대, 즉 부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사실 수도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김해라든지 양산을 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왔던 거죠. 이센텀입니다. 이센텀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5년간 가르치면서 이 문제는 아이들에게 꿈과 힘을 줄 수 있겠다. 더 이상 수도권에 일자리를 뺏길 수 없겠다. 그래서 영산대학교라든지 인근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기업이 맞는 수요 공급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낸다면은 84,000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채용 15%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로서 부산의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재송 반송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미애 후보 발언해 주시죠. 2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고용 참사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합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 3.8%의 3배에 이르고 체감 실업률은 23.1%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금을 쏟아부어 임기 내에 17만 명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저는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것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장려해야 합니다. 저는 장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 경제를 타개해 나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 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업 페이스북도 사실
청년 창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청년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했을 때의 불안감입니다. 저는 정부 차원의 창업 재도전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 및 보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미주구에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즉 창업 자금 지원, 창업 노하우 전수, 창업 지원 시설 등을 갖추어 청년들이 우리 해운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공통 질문까지 답변 들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하실 수 있고요. 이번 상호 토론은 주제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현재의 지원 시스템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각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5분이고요. 또한 상대 후보자 답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번에는 윤준호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전 세계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에 지금 우리가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분야가 사실 부분이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낮은 저소득층이 아닐까 합니다. 이거는 이게 소속되고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실 출근도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고,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은 이 장애인들 포함 어르신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반여 여기 보면은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도표를 가져왔는데, 같이 보면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반송 인구의 노령 인구가 반송 1, 2동 같은 경우는 25% 정도,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반송 1동 28% 넘어가요. 반송 2동은 27%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김미애 후보님에게 좀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데, 제가 공부를 보니까 저희들은 공약들이 제가 많거든요. 저희 당 공약도 있고 제 개인 공약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공부물 보면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 공약을 찾을 수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비슷한 공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지체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를 11년째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반여 2, 3동 65세 이상 어르신 25% 정도 되고, 반송동 28, 9%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했지만 우리 미래통합당 중앙당이 어르신 국가 예방 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표준 예방 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실시하겠다는 것과 홀로 어르신 중증 장애인 응급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어르신 뼈 건강을 잠깐만요. 지켜드리겠다고 골밀도 검사 무료 실시 이거 했습니다. 중앙당의 공약이 저의 공약입니다. 이해갑니다. 예. 네. 그러나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또 올리고 싶은데, 사회보험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보면은 전체 대상자의 55%밖에 안 되고, 나머지 45%는 안전망 밖에서 사각지대 존재가 있거든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복지부라든지 우리 당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언급해드리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구직 촉진 수당 재지원 시작해가지고 저소득층 구직 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도모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우리 시행 예정이 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반송에 할 수 있는 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저소득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그 벨, 응급 조치가 생겼을 때 벨을 지원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의 그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동서 불균형 해결책의 첫 번째가 반송도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거죠. 또 하나 제가 자세히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어르신은 물론이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다니는 곳 보행로에 전봇대 장소가 협소해서 휠체어가 못 다니는 곳이 허다합니다. 저는 잠깐만요. 그것들을 반송을 넘어서 전부 찾아서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SNS 곳곳에서 약자를 대변하고 있다.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있는 그 미래통합당의 공약이라든지 공보물 이런 데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이 단어가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약집에 저소득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특화된 공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네. 자, 윤준호 후보님 5분의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다음은 김미애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주도권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내용을 보시고 저소득층의 단어가 안 들어가도 그것이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 방침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 이런 것인데요. 그다음 감염병 발생 상황 시에 유급 휴가를 주자, 긴급 돌봄센터를 마련하자 이런 것입니다. 윤 후보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죠. 정부 여당의 그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야당의 그 어떠한 그 좋은 내용들도 저희들은 폭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안을 알겠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걸 모르고 어떻게 지역에 가장 큰 문제는 뭔 것 같습니까? 금방 그 후보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한부모 가정은 교육뿐만 아니고 생활 자체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네. 한부모 가족은 빈곤의 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아동의 권리와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한부모의 권리를 모두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저도 한부모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가 아이 양육 부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위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계해서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한부모 가족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양육 긴급 돌봄 센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네네. 이것은 그 한부모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런 좋은 제도는 여야의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21세기 맞는 문화생활들을 이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교육부는 계약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온라인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소득 유무와도 별 상관없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예 없는 학생만 13만 2천 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맞벌이가 많아서 아이들이 방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부족한 저학년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가 있더라도 보호자 없이는 수업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계약을 연기하면서도 사태가 저절로 끝나기만 바랄 뿐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 3주 전
이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의 사례만 참고했어도 일찌감치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각 가정의 디지털 기기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평생 그 교육 전문가로 일을 해왔습니다. 금방 김 후보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일정 부분 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교육 부분에서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비상 상황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지금 하는 것들이 아니고 세계 전방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자유통합당의 시간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 대한 제가 질문입니다. 교육부라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교육부도 국민들을 안 원하는 그런 교육부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충분히 얘기했어야죠.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마지막 상호 토론까지 마치셨습니다. 해운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운대구 을 후보자 토론회,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 만큼 오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당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해운대 을 지역 주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로 인해 국민들 힘들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치의 잘못으로 고통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근 대통령께 경기가 거지 같다는 한 상인의 말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고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고 오만합니다. 대한민국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 경제 실험장으로 만들었고 민생 경제를 폭망시켰습니다.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을 내몰았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강조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모든 게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조국을 살리겠습니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저 김미애는 공장 노동자, 자영업자로 일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여성, 아동, 행정, 교육, 복지, 장애인, 입양 등 문제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해운대 을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윤준호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해운대 주민 여러분, 같은 해운대지만 다른 해운대, 날개 단듯 발전하는 해운대를 지켜보기만 했던 재송반여 반송 주민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센텀 미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저희 윤준호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린벨트 해제를 1년 9개월 만에 해결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했습니다. 센텀 미지구의 완성은 해운대의 발전이면서도 국내 최대 도심지 내 첨단 산업 단지로서 조성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잘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야당 초보 운영자가 할 수 없습니다. 저 윤준호가 가능합니다. 저 윤준호 1년 9개월 동안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꿈을 꾸었습니다. 재송 반여 발전, 반송의 발전 꿈을 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을 때, 오건호 시장님이 계셨을 때, 존경하는 홍순원 구청장님 계셨을 때, 우리 정부가 있을 때 반송 반여 발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윤준호가 꿈을 꾸하고
저 윤준호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 시간 성실히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운대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유익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